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 이전보다는 조금은 활기를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12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16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빠르게 두려움 구간으로라도 올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의 가격에 이 힘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의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앞자리를 7까지 바꾸게 된다면 두려운 구간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며칠간의 추이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의 향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시가총액도 꽤나 많이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2.8%, 3%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2조 2,7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2조 3,400억 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일주일 전과 대비했을 때는 1.8%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가총액의 변화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주일 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게 조금은 희망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을 꼭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미결제 약정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선물 시장 안에서 지금의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의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고 있는지 그 양을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결제 약정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올라간다는 건 지금의 추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게 며칠 동안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희망을 조금 가져봄직하다. 미결제 약정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녹색불들 띄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68,300달러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보다도 사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또 급하게 올라온 만큼 약간은 숨고르기도 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지금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000달러를 빠르게 뛰어넘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2,05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여기서 또 빠르게 한층 더 레벨업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갈 때는 다시 한번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도 오름세 보이면서 1.4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현재로서는 88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힘을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기회의 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혼자서는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그렇다면 내일의 코인 50분까지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전문가의 전략도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데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한정적이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열려있을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해주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어제 우리 또 간만에 우리 비트코인이 좀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아직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오랜만에 이 상승 추세가 좀 시작된 만큼 조금 앞으로 주요 이슈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우리 상승 요인이라고 조금 우리가 따져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뭔가 좀 트리거가 되어서 좀 상승을 한 모습인데, 우리가 최근 1년을 보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엔 항상 좀 하락이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요 이슈들 중에서도 관세를 또 빼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관세 판결이 이미 위법으로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우석 전문가님의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나 시장을 바라보시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의 단기적인 전략들을 잘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관세 얘기를 꺼내주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위헌 판결이 나오기는 했는데 역시나 그마저도 또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플랜 B, C 다 내놓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다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시면은 일단 위법 판결이 나온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6대3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IEPA를 근거로, 항상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최대 40%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명확히 뭔가 선을 그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뭐 말하는 거는 이제 IEPA는 경제거래 규제 권한만 있고 관세 부과 권한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내용을 밝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관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가 상호관세가 있고 이 품목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난 건데요. 네. 이거 상호관세의 근거가 IEPA입니다. 이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인데, 이거를 근거로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참 보복을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우리도 이렇게 할게가 이 상호관세인데, 이 상호관세가 이제 무효 판결이 나면서 우리가 한국으로 보면 이제 한국산 전품목이 15% 관세가 이제 무효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관세의 근거는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인데요. 이제 이 물건은 우리 안보에 위험해,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품목관세인데, 보통 이제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관세가 안 내려갔다라는 뉴스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관세라는 큰 틀 안에서도 어떤 거는 유지되고 어떤 게 사라질 것인지 이거를 조금 판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상호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방금 지영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무기를 또 꺼내 들었잖아요. 이거는 거의 협박이거든요. 협박인데 대법원 결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뺨 맞고 다른 나라에 화풀이를 하는 격인데, 네.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
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너희 관세 이거 얘기 꺼내지 마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연설 중에 이제 한 말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관세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걸까요, 과연?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겠다라는 소리인데 네. 이제 트럼프의 플랜 B가 이제 우리가 IEPA는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역법 이제 30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거를 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이제 교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뭔가 무역 관행을 보이거나 한마디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권한으로 해당 국가의 강력한 관세나 뭔가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정한 법안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른 법안이 안 되니까 이제 이 무역법 301조를 가지고 와서 관세 방식만 바꿨을 뿐 관세 정책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위적인 이점을 더 누리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플랜을 계속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법이 어차피 자기가 봐도 이건 위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대법원 애들 이거 판결 거지 같다라고 또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되게 뭐 안 좋은 판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는 어차피 이런 플랜들을 계속 세우고 있었고 애초에 관세로 뭔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쵸.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는 적용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판결이 이렇게 위헌으로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도 약간은 환호를 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전이랑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달라질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 되는 걸까요? 일단 치명적이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뭐 관세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요.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이슈들이 생길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조금 치명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우리 이 대법관들이 6명이 트럼프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래는 저희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뭔가 이제 정치적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법관들 중에서도 이 6명이 트럼프 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트럼프 편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은 뭔가 단순 경제 뉴스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 타격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우리 트럼프 정책 구조 자체가 관세로 뭔가 재정을 확보하고 이걸로 무역 압박으로 뭔가 협상을 유도하고 그리고 미국 제조 보호 메시지를 뭔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번 판결로 뭔가 관세 수입 계획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되고 우리가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중간 선거 전략까지 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관세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법원 쪽에서의 자기 편을 잃었다. 이렇게도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도 물론 우리가 팔로우업하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투자 관점에서 읽어야 할 부분들은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시장 안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관세 문제는 앞으로 또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거고 우리가 항상 이 시장 불확실한 걸 싫어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악재고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장기화가 될 거고 그리고 관세 종료가 아니라 뭔가 법적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법원을 대상으로 이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를 우리가 부과한 게 기업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법원에 지금 줄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해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네. 근데 이 관세가 만약에 환급이 되게 된다면 이제 기업 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회계상 이익이 조금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주식 쪽에는 조금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지나요, 주식시장은? 좀 그만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조금 배 아프려 그러네요, 더. 근데 이제 작년 코스피랑 저는 지금 코인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작년 코스피 보면 뭔가
개미 털기를 위한 맞아요. 이제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답답한 흐름들이었죠. 맞죠. 조롱 많이 당하고 했을 텐데 그때는 좀 장세도 재미없고 하니까 관심도 많이 없었어요. 예,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하면 개미 털기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 근데 코인에는 아직 뭔가 관심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뭔가 코인이 이제 떨어지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직 개미 털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무 말이 안 나와야 그때가 끝난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헬스를 하는데 이제 헬스장에 갔는데 이제 좀 친한 이제 좀 아저씨가 있는데 네. 그분이 코스피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코스피 하시는데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것도 강심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때는 사실 그것도 되게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제 방송도 이제 보시고 코인을 제가 하는 걸 아시니까 네. 또 내려갔네 이러다. 맨날 놀리셨군요. 그래서 이게 아직 내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네. 관심이 있구나. 오히려 그래서 아직-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미 털기가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언젠가는 또 우리 시장에도 항상 우리가 절대 하락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차분히 기다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이전보다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기저에 그냥 깔려있는 채로 간다면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긴 상태로 그대로 시장 안에서 조금 적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남아있는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만큼 이 안에서 충분히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방법들 전문가님 통해서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이슈였죠. 국정연설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랬던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거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에서는 뭔가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뭔가 언급을 항상 해주었기 때문에 네. 이 연설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했잖아요. 아니, 이 지지 세력들을 빨리 등에 업고 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잘 쳐다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하락장일 때는 사람들이 화가 좀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가 잔뜩 나 있기 때문에 예민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좀 들어보면은 뭐 트럼프 일가가 자기들만 해먹고 뭐 코인을 버렸다 이제 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트코인이 1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쵸. 한 번씩 꿈을 꿔요. 차트가 막 이렇게 영원히 돼 있는 꿈을 꿔요. 악몽을 꾸시나요? 비트코인이 영원히 돼 있는 꿈을 한 번씩 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좀 하락장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연설에서도 우리가 뭔가 그런 암호화폐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안 해주었고요. 일단 우리가 트럼프가 보통 연설을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랬듯이 always 네. 항상 이제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미국 입장에서는 괜찮은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오. 생각을 하면서 조금 봤거든요. 네. 일단은 뭐 연설의 주제가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 일단 제목부터가 일단 거창하네요. 자기 중심적이죠. 미국이 이제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강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자신감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현재를 자기 이제 미국의 황금 시대라고 정의를 했고 지금 미국인들의 소득이 늘고 있고 그리고 경기는 전에 없는 활황이라며 뭔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과 성과를 수차례 부각했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본인이 이것도 참 굉장히 뻔뻔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겸손이 미덕인 국가인데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 나도 미국에서 뭔가 태어났으면 되게 좋았겠다. 좀 다른 인생을 사셨을까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직접 언급한 주요 성과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에 굉장한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경제 지표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1.7%대에 진입을 했고요. 소득이 좀 많이 증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 안보로 보면 이제 불법 이민자들 우리가 다 차단하고 있고 안전한 국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 경찰 보면은 이제 인력난을 우리가 해소하고 있고 그리고 잠비 강화를 통해서 뭔가 공권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제 우리 관세 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굉장히 글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리시는데 관세 100%도 트위터에 올리셨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이제 대통령 트위터를 항상 이제 주도 면밀하게 보는 편인데 네. 아마 이 발언을 딱 하자마자 아무래도 또 하락이 좀 나왔겠죠. 일시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난 대통령이니까. 그쵸. 다시 내가 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법 및 이제 우리가 무역 확장법 등에 근거해서 관세 부과는 내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나라예요. 그렇죠. 본인의 국가고 본인이 제가 봤을 때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우리 연설에서도 얘기했듯이 매우 불행한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관세 세수가 미국을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관세 문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 네. 아무래도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시장 참여자들이 많겠지만 뭔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를 안 하거나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쪽이지 않을까라는 그쵸. 저는 생각을 한번. 아무래도 미국 자체를 조금 번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조금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이 이미 맺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언제 저희 모르게 설문조사를 했을까요? 그냥 지금 이란 협박하듯이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솔루션을 또 언급했죠. 이 의회 승인은 절대 필요 없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보면 일단 관세 문제는 절대 꺼지지가 않았고 추후에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뭐 10% 부과하겠다, 15%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 나와서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자랑을 엄청 늘어났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확실히 미국 자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일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발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에 맞춰서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도미노처럼 그리고 연결된 선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돌파구들을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뭔가 바꿀 수 없다면 빠르게 적응을 하고 여기에서의 해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지만 대응책들을 마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에도 또 주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되는 PPI가 발표될 예정이죠. 맞습니다. 참 발표가 많죠. 그렇죠.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발표들이 있을 때마다 뭐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기도 한데 이 PPI는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셧다운 때문에 밀려있던 지표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맞춰지면서 네. 이제는 1월께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PPI 발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P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네. 네, 오늘도 제가 좀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CPI보다 선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PPI가 예를 들어서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CPI도 하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압력 판단용으로 이제 참고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PPI인데 지금 일단 우리 비트코인만 기준으로 딱 차트를 봤을 때 지금 70K를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제가 좀 이따가라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2월 월봉 종가 마감 날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월봉이. 근데 이 71.2K를 돌파를 해줘야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제 우리 양봉이 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옵션 만기도 이제 남아 있고 이제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PI 결과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밤 동안에 내가 자는 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또 이제 또 보니까 많이 내려가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이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급하게 오르고 나면요, 항상 뭔가 숨고르기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올라줄지 혹은 다시 올린 만큼 내려갈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제 관점을 조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데요. 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74K까지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뭔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77.6K를 돌파를 해줘야 진짜 이제 우리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뭔가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가도 약간은 숨고르기 상태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70대로 올라가기는 할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어제 70K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68.45K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지금 건강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 주에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65.7K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유효한 거죠? 저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다 방송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그쵸.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위태위태 하셨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65.7K에서 68K까지, 67K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장만 하면 흘러내리니까. 그때 이제 또 매도세가 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200불 정도, 200불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네. 그냥 날렸습니다. 날리고 오. 그때 62K까지 빠졌었어요. 그래도 네.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 잘 보셨네요. 네, 제가 62.5K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 지금 아직까지 홀딩 중입니다. 와. 네, 이거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전략들을 지금 다 받고 있으신 거겠죠? 맞죠. 저는 항상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권이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익절할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퍼즐이 맞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월봉까지 마감이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전문가님께서 또 조심스럽게 스스로의 견해를 밝혀주셨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내가 여기에서 들어갔다라는 걸 정보방에 있으신 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50분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게 있는지 실시간으로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PPI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었죠. 이번 주 금요일에 P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셧다운으로 조금 미뤄졌었던 그 경제 데이터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1월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또 CPI의 선행에서 나오는 경향을 띠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예의주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PPI와 관련해서 1월 데이터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1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도 트리거로 뭔가 작용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이것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우리가 뭔가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PPI 발표가 저는 솔직히 뭐 상회를 해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매도세가 굉장히 수렴하고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PPI를 트리거를 삼아서 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PPI가 부합하게 된다면 좀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어제 같은 상승을 조금 우리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에서가 지금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추세를 약간이라도 돌리느냐 마느냐의 기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월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시장 참여자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5개월 연속 뭔가 음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71.2K를 돌파해 준다면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방향성 없이 그냥 그저 박스권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그리고 내일부터 뭔가 우리가 PPI가 선행이 돼서 뭔가 조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이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지나가면서 PPI가 발표가 되면서는 조금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월봉 마감이 71.2K 그 이상에서 마감 지어지는지 꼭 예의주시하시면서 그에 맞춤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교육의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우석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만나보셨던 것처럼 이슈들도 조금은 재미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만요. 또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방송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하나하나씩 기본 개념들이 정립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내용 만나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알아가야 우리가 실전 매매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제가 항상 이제 교육을 진행을 드릴 때 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들로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는 방법에 맞아요.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우리 청산맵을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보통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한 4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에는 어떤 차트를 켜놓고 뭐 여기에는 나스닥 뭐 이더리움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켜놓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무조건적으로 켜져 있는 게 이 청산맵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청산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뭔가 그런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산맵 아마 청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현물 투자자와 선물 투자자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선물에서는 청산이라는 게 존재하고 현물에서는 청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는 이 현물과 선물이 뭔가 각자의 뭔가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청산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을 보는 족족 물을 태워버리죠. 그러면 저는 이걸 말라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업비트가 지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금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뭔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물을 태워버리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청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설명드리면 내 돈을 자산을 다 잃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그리고 레버리지를 높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산을 많이 당하는데요. 자, 이 시장 참여들의 우리가 포지션을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유동성 목표 지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산 맵을 봤을 때 66.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66.8K 구간에 청산 물량이 대량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숏 포지션이 늘어났을 건데 우리가 66.8K를 가게 되면 이 숏 포지션이 대량 청산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동성을 보통 찌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마켓 메이커들이 개미들 죽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보방에서는 이 청산 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66.8K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64K 정도 구간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실제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맞죠? 근데 실제로 들어맞았고 뭐 추후 연쇄적으로 숏 청산이 나오면서 상승을 많이 보여준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이 청산 맵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등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거래소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산 맵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막대형이 있고 보통 이 막대형을 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데 이 막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초록색이 숏 포지션이에요. 이게 숏이고 이게 롱 포지션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올라가면 숏 포지션이 지금 훨씬 많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청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청산될 물량, 가로축은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인데 제가 어제 이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만들면서 현재 가격이 65K였습니다. 자,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롱숏 포지션 레버리지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산 히트맵을 아마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막대형 말고, 맞죠? 자, 우리가 보통 단무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단무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밝을수록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노란색 이 단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단무지 있죠? 자, 이 단무지를 우리가 먹으러 간다. 단무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무지 먹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밝을수록 여기에 청산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66.8K를 말했다는 거는 여기가 66.8K 구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격이 나와 있고 우리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 시간별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청산 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더 많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청산 물량이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를 볼 때 이제 유용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청산 맵으로 보통 알 수 있는 거는 가격대가 순간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꼬리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당연히 내려갔기 때문에 차트가 내려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했겠죠. 자, 근데 여기 단무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 단무지가 있었는데 이 단무지를 터치하자마자 여기 어때요? 꼬리가 달립니다. 보통 이게 우리가 청산, 물량이 청산을 당한 유동성을 한번 숏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롱 포지션을 한번 잡고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꼬리가 달리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산 물량을 집어먹고 보통은 반대 추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관에 불이 붙는 구간이 어디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숏 스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숏 스퀴즈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청산 물량이 연달아서 우리가 폭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터지면 옆에 있던 폭탄들이 같이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숏 스퀴즈가 나면서 팍 튀어오르죠. 그러면 오른 만큼 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청산당하고 계속 연달아서 숏 스퀴즈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숏 물량이 거의 대부분 청산을 당한 상황이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지금 시장을 한번 봤을 때 당연히 롱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롱 포지션이 어디, 청산 물량이 어디 많은지를 보고 그 구간을 한번 찍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무조건적으로 이게 맞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심리가 적용을 한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시장 참여들이 솔직히 참여자들이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리 때문이잖아요. 모든 지지 저항 구간에 똑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심리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산 히트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심리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산 맵으로 뭔가 비트코인을 제가 뭐 보기보다는 일단 제가 오늘 시나리오를 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어제 가격이 65141이었습니다. 자, 65141이었는데 현재 68.5K까지 반등을 해줬죠. 70K까지 갔다가 다시 꺾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락 채널을 돌파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 피보나치 되돌림 제가 설명드릴 때 보통 우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럴 때 피보나치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보나치를 썼을 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318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뭐 제가 당장 오늘이 어떻게 될 거고 내일이 어떻게 될 거다 뭐 확실하게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셔도 충분히 추후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점이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최악의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아침부터 보고 있는데 67.7K까지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채널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막혀서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가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재타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리플인데요. 제가 리플은 오늘 일봉을 가지고 왔어요. 자, 왜 일봉을 가지고 왔냐면 자,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리플이 다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죠. 올라와 준 상황이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비트와는 좀 차트가 많이 달랐어요. 자, 지금도 꼬리를 달고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근데 현재 가격이 제가 어제 적었을 때 가격이 1980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2000원 뭐 3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3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살짝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비트랑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2,200원, 2,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청산맵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단무지만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느 구간까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청산맵 안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서는 어디서 찾아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집결된 히든코인도 같이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히든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히든코인부터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또 뭐 나오는 족족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작도의 신이시잖아요.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히든코인은 이제 저스트라는 코인인데요. 제가 작도를 이렇게 저번 주에 해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대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10% 이상 안 먹습니다. 딱 10% 정도만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장세가 하락장인 건 맞고 우리가 그러면 항상 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만 있기 때문에 저는 물려버린다,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충분히 우리는 하락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 정도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안 보는 사이 20%, 30%가 돼 있으면 당연히 땡큐죠. 땡큐인데 저는 항상 차트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익절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이 저스트란 코인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살짝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재진입 타점을 노려봐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히든코인은요, 이것도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자, 상당히 꼬리가 많아요. 자, 꼬리가 많은 코인입니다. 꼬리가 많은 코인인데, 우리가 이런 꼬리가 많은 코인은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도는 인지를 무조건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어제 작도를 해왔는데 한번 튀었더라고요. 어제 한번 이렇게 또 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는데 지금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이 코인을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수렴을 하고 있고 충분히 다시 한번 위로 발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항상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단타로 수익을 좀 크게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을 우리가 이탈할 시에는 당연히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꼬리가 계속해서 달린다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만큼 전문가님의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자세한 타점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